자, 교재 이제 5페이지.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4페이지까지가 수동태와 능동태에 대한 개범 개념이었으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너희들이 마주치는 고등부의 수동태 형태들일 거예요. 자, 첫 번째 수동태 보면 1.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라고 나와 있죠.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는 기본에 있는 동사 형태에 다른 동사 형태를 결합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요것만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동사가 변형하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죠. 완료와 진행 그리고 수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외워준다. 따라해보자. 완료, 진행, 수동. 요 순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동사의 모양이 변하는 건 완료 형태, 진행 형태, 수동 형태. 요렇게 두 가지의 동사의 필요한 형태를 가지고 바꾸는 건 두 가지씩,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하는 것 뿐이야. 근데 큰형이 완료, 둘째가 진행, 삼형제 중에 막내가 수동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료는 누구하고 누가 필요해? have나 has, had가 필요하겠죠. have 동사와 과거 분사, 이게 완료고요. 진행형은 비동사와 현재 분사의 ing가 필요할 거고, 수동이 비동사와 과거 분사의 pp가 필요하죠. 이 동사의 변형에 모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완료, 진행, 수동이라는 건 결국은 얘와 1번과 2번이 결합하는 형태, 완료, 진행, 2번과 3번이 결합하는 형태, 1번과 3번이 결합하는 형태, 나머지 1번과 2번과 3번이 모두 결합하는 형태, 이렇게 네 가지의 결합 형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순서를 왜 이렇게 외우라고 했다? 이름이 그걸로 정해지는 겁니다. 완료형과 진행형이 결합이 되면 이름을 우리는 완료 진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와 얘를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얘는 have pp가 필요하고 얘는 be-ing가 필요하니까 얘가 결합돼서 have been ing, 이 형태가 되면 완료 진행 형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수동태가 완료형과 수동이 결합되면 완료 수동이라고 하고, 진행과 수동이 합치면 진행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완료 수동태의 형태는 여기 2번과 3번, 1번, 3번처럼 have, been, pp 이렇게 나오겠죠. have been, pp가 완료 수동태 형태고,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완료는 경험, 계속, 결과, 완료 네 가지 용법이 있지만 그냥 해석할 때, 독해할 때 완료는 이퀄 과거다. 완료는 과거다. 이걸 기억한다. 완료는 뭐다? 얘들아, 완료는 뭐다? 과거다. 이거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나중에도 우리가 과거 시제를 표현해야 되는데 동사는 원형밖에 쓸 수 없을 때 그때 쓰려고 내가 완료는 과거라고 한 거야. 과거 시제를 못 쓰는 경우가 뭡니까? 투부정사, 조동사, 이런 애들, 동명사 다 뭘 이용하는 거예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게 돼 있죠. 과거 형태에다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얘네도 분명히 시제를 표현해야 될 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때 누굴 쓰면 된다? 원형 대신에 원형을 만족시키는 have가 있으니 have pp를 쓴다는 얘기야. to have pp. 조동사 have pp. having pp. 요게 분사구문에서도 사용되겠죠. 과거의 의미를 담은 의미가 된다. 그래서 완료는 과거다. 그럼 우리는 have been pp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되냐면 뭐뭐 되었다, 되어왔다. 그냥 과거형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진행형 수동태는 그럼 당연히 결과물이 뭐다? be, being pp. 해석은 당연히 진행형은 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 이 뜻일 거고, 수동태는 되다 라는 뜻이. 아이 시끄럽다. 들어와.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얘 불량불량하냐? 왜 이렇게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준영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야, 국어 4등급 5등급이 이렇게 충격이었어? 네. 아우 냄새. 이 새끼들. 밥 못 먹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너 웃긴 게 점심시간 때 뭐 하고? 아, 너 여자 만나? 그랬더니 어제 안 만났는데 남자 만나? 남자 만난다 하더라고. be, being, pp는 뭐뭐 되고 있다 이 형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be, being, pp와 have been, pp 됐으면 요 앞에 배웠던 거 부정문과 의문문 할 때 완료 수동이나 진행 수동의 부정문, 의문문, be, being, pp일 경우에는 부정문 여기다가 비동사 뒤에 그대로 붙이면 되고요. have been, pp는 have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됩니다. 의문문일 때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고, have been, pp는 have만 앞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응용이 가능하죠. 이 형태로 느리는 것. 그냥 수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다른 거랑 결합된 건 이 모양 두 가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고3 때 되면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된 형태가 문장에 나와요.
그럼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됐으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냐? 1, 2, 3 형태는 have, been, being, pp. 이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고3 때, 모의고사 때. 근데 이것도 길게만 썼을 뿐이야. 그냥 뭐야? 완료는 뭐라고? 과거의 의미고 진행은 뭐다? 하고 있는 거고 수동은 되는 거니까 뭐뭐 되어고 있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완료, 진행, 수동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는 이거 붙여보는 연습만 하면 되겠고요. 조동사와 구동사의 수동태다라는 건 뭐냐면 조동사 will, can, may, shall 이런 것들 붙은 거죠. 조동사 다음에 수동태가 나오면 동사 원형이니까 비동사는 당연히 원형인 be를 쓸 겁니다. 조동사의 수동태는 조동사 플러스 BPP다. 이때 부정문과 의문문은 not이 이번엔 be가 아니라 조동사 뒤에 붙을 것이고 의문문 할 때는 조동사가 주어보다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고 구동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단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거처럼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ake care of. 아까도 refer에 했지만 take care of는 이 세 개가 모여야지만 누구누구를 돌보다 라는 동사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의 수동태는 뭐냐? 다 같이 간다는 얘기죠. taken care of까지 같이 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 할 때는 얘네들은 같이 써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 이야기 요거 동그라미 쳐놓고 요거는 목요일 날 가져오면 됩니다. 이건 채점만 할 거예요. 연습만입니다. 자, 넘길게요. 6페이지와 이제 7페이지. 자, 6페이지, 7페이지가 우리가 마주치는 수동태의 이제 본격적인 모습이죠. 개념은 3형식 가지고 했는데 자, 4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보자. 4형식이라는 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두 개가 등장한다. 앞에 있는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요게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indirect object. 그리고 뒤에는 direct object. 이거 무엇을 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야. 자, 머리를 살짝 써보면 우리는 수동태는 주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바꿔서 형식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4형식의 문장에 딱 접근하면 당연히 이건 뭐다? 수동태가 몇 개 나오는 게 당연히 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놨을 때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놨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매번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파트를 하는 겁니다. 그냥 바꾸기만 한다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얘는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50%, 얘는 100%예요. 자, 무슨 얘기냐? 얘는 무엇을 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지. 3형식에도 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이 직접 목적어는 100% 다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직접 목적어는 do 쓰고 동사가 비동사 pp 되고 간접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하고 by 플러스 목적격. 자, 요것이 가능한데 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경우 는 수동태가 비동사 pp 이렇게 되고 직접 목적어 do를 그냥 쓰고 그 다음 by 플러스 목적격인데 얘는 50%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얘는 100% 다 나눠진다.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검증을 한번 해보자. 자, 요걸 보겠습니다. I gave her. 나는 그녀에게 주었다. 뭐를? a doll. 인형 한 개를 주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4형식을 쓴 거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란 얘기야. 자, 이론적으로 당연히 얘와 얘가 목적어 두 개니까 두 가지의 수동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3형식의 수동태처럼 얘는 100%가 된다고 했으니 얘를 먼저 주어로 잡으면 a doll. 인형은 주어지는 거죠. was given. 자, 그 다음 여기에 이 her를 간접 목적어 4형식에서 간접 목적어 올 때는 반드시 여기에 전치사를 써주고 간접 목적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4형식과 3형식을 변형할 때 쓰던 거죠. I gave a doll. 나는 그녀에게 인형을 주었다. to. 전치사 to 쓰는 놈. to her. 요거랑 똑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치사는 to, for, of.
문장의 형식할 때 우리 연습했던 겁니다. 전치사를 to를 취하는 놈, for를 취하는 놈, of를 취하는 놈. 다시 말하면 4형식이 3형식 될 때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가 바뀌곤 하는데 이때 of를 쓰는 게 누구다? ask랑 inquire. 요것만 하는 거죠. ask랑 inquire. 물어보는 동사는 3형식 바꿀 때 of 쓴다. for를 쓰는 놈, to를 쓰는 놈 이제 두 가지만 남았는데 to를 쓰는 놈은 너무 많으니 우리가 for 쓰는 놈만 찾자. 얘는 몇 개를 외워주면 되느냐? 8개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for를 쓰는 놈은 make. 자, 읽어볼게요. make, buy, cook, find, get, order, build, choose. 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중학교 때는 make, buy, cook만 나와요. 고1 때 되면 find, get, order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고2 때는 이거를 따로 문장 전환하는 거 안 되니까 성인이 되면 build와 choose까지 이 8개는 누굴 쓴다? for를 쓴다는 얘기야.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4형식, 3형식 바꿀 때 3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니까? 1개죠. 4형식을 3형식 바꾸면 주어, 동사, 목적어하고 간접 목적어가 누구로 간다는 얘기야?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으로 가는 것이 3형식이다라고 했잖아. 이때 쓰는 전치사는 동사를 따라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안 나온 동사들은 다 to 쓴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니네들은 전치사 쓸 때 이 for 쓰는 라인만 잘 봐주면 됩니다. 나머지 어려워지지 않으니까. 여기 나오는 gave잖아. gave는 그러면 3형식 바꾸면 뭐다? 여기 나와 있는 동사가 아니니까 누굴 쓴 거야? to를 썼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to가 들어가겠구나. by me.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1번 답안. 자, 2번 답안을 볼게요. 그러면 she의 입장에서 보자. 간접 목적어 되는지 한번 볼게요. She was given. 그녀는 받았다. 뭐를 받았어? 직접 목적어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남아있으니까 이때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dar. 그리고 by me. 자, 얘는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가능해졌네요. 자, 우리가 이게 수동태라고 나서 4형식의 수동태는 해석이 두 가지로 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give가 주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녀의 입장에서 내가 주는 거면 그녀의 입장에서는 받는다라고 해석하겠죠. 그러면 사람일 경우에 was given은 받았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인형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녀한테 인형을 주는 거죠. 은영의 입장에서는 주어지다라는 해석을 하겠죠. 그럼 was given은 주어졌다. 인형은 주어졌다라는 얘기야. 4형식 수동태가 중요한 이유는 해석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면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보자.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gave란 동사 말고 made로 바꿔보자. 만들어주다라고 해볼게요. 내가 그녀에게 인형을 하나 만들어 주었다야. 4형식입니다. 3형식으로 먼저 바꾸면 I made a doll이 되겠고 전치사는 뭘 쓴다? make니까 for her가 되겠죠. 이거 가지고 수동태 한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는 수동태가 되니까 doll의 입장에서는 인형의 입장에서는 was made가 되겠죠. was made for her. 그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me. 자, 그런데 이 doll이 아니라 이번엔 she의 입장으로 가보자. she. 그러면 she was made. 그 다음 doll. by me. 자, 이렇게 되면 그녀는 만들어지다 외에 두 번째 해석이 없어요. make를 가지고. 그럼 그녀가 만들어졌다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랑 다르죠. 주어지다라는 해석 말고 받았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얘는 만들어지다 외에는 다른 해석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어가 그대로인데 해석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made니까 그나마 낫지. 우리가 아까 했던 make, buy, cook 중에 cook이라고 해보자. 그럼 더 잔인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녀는 요리가 되는 거죠. 아주 잔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 바로 요 for라인이에요. for라인. for에 쓰이는 대표적인 동사들 make, buy, cook 얘네들은
간접 목적어는 쓰지 않는다. 대부분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만들지 않는 거는 for에 있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make, by, cook만 계속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지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너희가 직접 목적어는 몇 프로? 다 100% 다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3형식으로 바꿨을 때 전치사 있는 부분들을 바꿔서 수동태 하듯이 to, for를 넣어주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에 있는 애들은 때에 따라서 해석이 두 가지로 안 나온다면 될 수가 없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I brought her some so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호야, 멍 때리지 마. 졸려? 성호 해보자. I brought her some soup. 이거를 직접 목적을 주어로 사용하면 some soup was brought 아니에요. 단어 잘 보세요. 내가 이거 brought 넣은 거야. 니네 brought란 단어는 bought랑 많이 착각을 하기 쉬운데 이거 brought입니다. brought. 이거 뭐의 과거형이에요? bring이야. by가 아닙니다. Some soup was brought. 그렇죠. to her가 되겠죠. to her by me. 자, 이게 직접 목적으로 한 건데 was brought가 됐잖아. 내가 뭐 했어? 그녀에게 약간의 숲을 가져다 줬어. 그죠? 그러면 숲은 전달된 겁니다. 그녀에게. 그죠? 자, 그럼 이 간접 목적으로 주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져다 줬다는, 그치? 우리가 의미로 본다면. 숲의 의미로는 전달된 거잖아. 그럼 그녀는 she was brought.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일단 내가 얘기하는 거. 투라인이죠. 가능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돼요? 가져와 줬다 아니죠. 내가 가져다 줬으면 이거 받았다라고 해석해줘야 되는 얘기야. 내가 가져왔으니 너네는 받았다. 숲을. 그죠? 이런 데서 의역을 살짝 써주는 겁니다. 해설해줘야 됩니다. 3번 해볼게요. When did you ask me that? 요거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사용하래요. 간접 목적어 누굽니까? me죠. me. 자, 우성아, 요거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자. When did you ask me that? 언제 그녀가 나에게, 너가 나에게 그거 물어봤냐?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승민이, When did you ask me that? 자, 이거 내가 왜냐면 니네 의문문 딱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의문문 딱 보자마자 뭐부터? 수동태 바꾸려면 한 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 너희들이 보기 좋은 형태로 먼저 바꿔놓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봐봐. When. 이런 거 영작해야 돼요. 의문문 가지고 연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When did you ask me that? 이렇게 의문문이야. 그러면 우리가 끊을 때 얘가 주어거고 얘가 동사죠. 그리고 얘가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야. 지금 우리가 바꿀 때, 한 번에 바꿀 때 눈에 안 들어온 이유는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얘는 의문사니까 어차피 나중에 또 맨 앞에 나올 거니까 얘만 원래대로 바꿔놓고 수동태 만든 다음에 돌리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란 얘기야? You asked me that. 평서문을 만들어. 그럼 주어는 누가 됩니까? 간접 목적 yes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I. 수동태니까 I was asked.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That by you. 자, 이 수동태입니다.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문문이니까 이제 마지막 의문 형태로 돌리면 되죠. 맨 앞에 누구 나오면 되고 when 붙이고 그대로 의문사니까 여기서 누가 앞으로 튀어나와? 비동사가 있는 거니까. 답은 그럼 뭐야? When was I asked that by you? 이렇게 써야 되는 얘기입니다. 영작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왜 못 쓰냐면 한 번에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어렵다. 순차적으로 가면 돼. 수학만 과정이 있는 게 아니야. 영작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면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장 쓰는 법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C를 보세요. 문장에서 수동태 문장에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밑줄 치고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1번 보세요. He wrote her a letter입니다. 그죠? 그는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야. 그죠? 여긴 두 가지 목적어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해석을 딱 보면 쓰다라는 동사야. 그럼 편지는 쓰여지다라는 해석이 되겠지. 그지? 근데 write는 쓰다와 쓰여지다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주어로 오면 쓰여지다 말고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쓰다라는 단어에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wrote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녀가 쓰여질 수는 없잖아. 그럼 누구만 수동태가 된다? a letter만 된다. 그럼 a letter를 주어로 삼아가지고 해보자. 현빈아, a letter를 주어로 삼아 수동태 만들면 a letter was written. 그냥 허 쓰면 안 되잖아. 간접 목적어가 남았으니까 간접 목적어 앞에는 세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 준다. to, for, of 중에. to her, by him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민채 2번 세레나 made him a muffler. 세레나가 그에게 머플러를 만들어줬대요. 누가 가능합니까? 머플러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머플러를 주어로 만들면 muffler was made for him. 그죠? for 썼죠? for him by Serena 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얘가 100%라고 했으니 얘는 다 수동태가 가능하고 의미상 두 가지 해석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는 주어가 될 수 없다. 자, 요거 나머지 3번, 4번, 5번은 써서 목요일 날 채점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을 향해서 가봅시다. 5형식 문장의 수동태. 오늘 수동태 공식의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거 하고 나면 이제 내가 나눠준 프린트에 문장이 목적으로 나왔을 때 수동태하는 방식을 하면 끝납니다. 내신 시험은 이 5형식과 요 부분을 보면 됩니다. 자, 5형식 문장이라는 건 자, 이거죠. 문장의 형식 시간은 아니지만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5형식에서 이 보어가 되는 놈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5형식인지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5형식이 되는 건 명사. 보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 있고 형용사 있죠. 그리고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뭘 쓴다? 투부정사. 이 세 가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5형식 문장에서 이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 놈들이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야?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사역동사, 지각동사 할 때 누굴 쓰니까? 투 사라지고 동사 원형. 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1번, 이거 2번, 이거 3번이라고 하고 각각의 경우로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1번의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He, 그는 calls me, 그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A pig, 돼지라고 부른다. 나에게 돼지를 부른다가 아니라 이거는 5형식입니다. 명사가 나왔을 때는 이게 4형식인지 5형식인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게 1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2번, he made me happy. 형용사가 보어인 경우에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그가 만들었어. 나를 뭐하게 만들었어? 행복하게 만들었어. 5형식에서는 형용사일 때 뭐가 많이 틀린다?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를 많이 낸다 그랬죠. 왜? 한국 사람들은 뭐뭐 하게라고 할 때 하게가 있으니까 부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테니까. 요게 두 번째 예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투부정사일 경우는 3번. 투부정사는 뭐냐? He wants, 원한다, me to live. 그는 해석 어떻게 한다? 이거 5형식 할 때는, 투부정사 할 때는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는 내가 떠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각각의 경우에 5형식 수동태를 해봅시다. 의외로 간단하죠. 뭘 생각하면 되냐면 보어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5형식인 걸 알아서
보어가 어디까지인지만 알면 우리는 이 세 개만 가지고 건드릴 겁니다. 그럼 이거 수동태는 자, 첫 번째 문장. 나는 불이 온다. I am cold. 주어는 맨 뒤에 by him. by 플러스 목적기 맨 뒤로 할 테니까. 자, 그럼 보어는 어떻게 한다? 죄가 없죠. 사형식 때 이미 단서를 봤어요. 얘네들은 문장 바꾸는데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쓰는 겁니다. I am called a pig. 이거예요. by him. 됐어요? 명사의 경우입니다. 요거를 가보자. 두 번째. 그럼 여기 두 개. I was made. 나는 뭐뭐하게 되었어. 만들어졌어. 뭐하게 됐어? 그대로 내려와서 happy. 해피한 상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him.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면서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걸로 해석을 해야 돼. I am called a pig, I was made happy는 해석할 게 상당히 껄끄러워요. 그래서 여기부터 해주는 겁니다. by부터. 그가 1번 부른다. 나를 돼지라고. 능동태 해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래야지만 빠릅니다. 그가 만들었다.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특히 오형식이 아까 얘기했듯이 능동태로 바꿔온 상태의 해석을 하지 않으면 수동태 문장 보면 상당히 껄끄러워요. 한글로 하기 힘들어.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시험은, 영어 시험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가진 겁니다. He wants me to live.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줄까요? I. 이런 문장을 수동태 안 만들지만 만든다고 친다면 I am wanted. 상당히 껄끄럽죠. 나는 원해진다. 이상하죠. 근데 만들어 보는 겁니다. 형식만으로 쓴다면. 그럼 여기는 to live by him. 자, 어거지로다가 수동태 문장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해석해라. 그럼 독해할 때 만났단 말이야. I am wanted to live. 나는 원해진다. 떠나는 것을. 아,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뒤에부터 한다. by부터. 그가 원한다. 뭐를? 이거를. 거꾸로 역순으로 한다. 뭐 하라고? 투부정사라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by가 없는 문장도 많이 있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by가 없으면 by가 없는 이유가 있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누구든지 아니면 누군가 막연하게 누군가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것만 누구가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야. 이게 없이 나왔다고 쳐보자. by가 없다 나왔어. 그럼 니들 선생님 이제 by 없으니까 능동태 해석 못하겠는데요? 아니지. 이거 하는 사람만 물음표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누군가가 부른다 나를 돼지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부분만 빼면 되는 거야. 부른다 나를 부른다 뭐뭐라고? 돼지라고. 나를 뭐하게 만들었어? 만들었어 나를 행복하게. 원했어 내가 투부정사하게. 요렇게 해석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속도가 빨라지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형식의 수동태는 이거 기본적인 이 형태들은 만들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해석해보라고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동사원형 나와 있는 요 부분. 요 부분만 수동태로 문제가 나오겠죠. 오형식에서는. 자, 뭐냐? 무슨 동사? 두 가지죠.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요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사역동사 중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예요? 세 개죠. make, let, have입니다. 따라해보자. make, let, have. 요 세 가지만입니다. 얘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하는 거죠. 뜻이 뭐다? 목적어한테 뭐뭐하게 하라고 하다. 하게 시키다. 하게 만들다. 이게 사역이죠. 일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지각동사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잖아. 그죠? 얘네들은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 ing 형태를 둘 다 써도 됩니다. 투부정사만 안 쓰면 되는 거죠. 얘네들은 동사 원형만 쓰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ing가 붙었다는 거 얘는 현재 분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분사는 뭐니까? 형용사니까 아까 했던 2번 문항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거야.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동태 만들 때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만 보는 겁니다. 자, 보면 He let me study hard. 그가 나를
공부하기 시켰다는 얘기야. 열심히 공부하도록 만들었어. 자, 이걸 수동태로 바꾸자는 얘기죠. 자, 일단은 몇 형식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여기 동사를 봤어. 그럼 여기 주어고 얘가 목적어구나. 여기에 보면 동사 원이 하나 더 나왔죠. study hard. 요게 뭐란 얘기예요? 이거는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가 아니니까 남은 부분은 뭐밖에 없다? 보어일 수밖에 없다. 눈치를 채준다. 아, 여기 원래 to 있었는데 to를 지웠구나. 누구 때문에? 사역동사 때문에. 그죠? 자, 이게 만약에 so였으면 지각동사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문장만 하기 위해서. 그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수동태를 바꿔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이 세 가지뿐이에요. 그죠? 그럼 나는 I. let은 무슨 시제? 무슨 시제예요? 생김새로 봐서. 과거 시제라고 했잖아. let, 아까 들어 있잖아. let의 3단 변화가 let이니까 he가 나왔는데 let이 그냥 나왔으면 과거구나를 눈치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럼 나는 was let. 됐습니까? 자, I was let이고 뒤에 맨 뒤에 by him은 갔으니 우리가 결정 지어줘야 되는 것은 바로 이 study hard죠. study hard. 자, 보어니까 이전에 했듯이 보어는 수동태 하는데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대로 내려오는 게 원칙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얘가 동사였죠. let이나 so가 동사였어. 그래서 우리가 사역동사랑 지각동사 대접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to를 안 쓴 거예요. 대접을 해준 거죠. 근데 수동태가 되면 얘는 동사가 아니야. 밀려나는 거죠. 동사를 누가 가져갔어요? was가 동사인 거고 얘는 PP 형태, 과거 분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접을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접을 못 받으니까 원래대로 다른 동사와 마찬가지로 to 부정사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to study hard. 됐습니까? so면 seen이 되겠죠. I was seen to study hard by him. 그죠? 해석할 때 나는 보여졌다. 열심히 공부하는 걸 그에게. 이게 아니고 항상 해석은 그가 동사했다. 주어를. 그가 보았다. 나를. 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결론.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우리가 능동태일 때는 특별한 동사지만 수동태로 바꿀 때는 얘가 더 이상 동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동사 원형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보어 법칙의 동작인 투부정사로 바꿔주는 것이다. 알겠냐?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문장 한번 볼게요. 주어진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랑 뭘 써봐야 될까요? 자, 여기 나온 것 중에 made a beg for mercy. 요 예문이 없나? 요 예문을 따로 쓰진 않았네요. 5형식 문제의 수동태에서 사역동사, 지각동사 요거 문장을 쓰진 않았네요. 자, 여기 보면 사역동사 중에 let, make, have 중에 make만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사역동사 3개가 다 수동태로 BPP를 씁니다. 근데 굳이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make만 강제성이 있어서 be made가 되고 let은 was let 이렇게 쓰진 않아요. 사실은 만들면 누구를 하게 하다라서 얘 수동태는 be allowed, allow라는 걸 씁니다. be allowed to 이렇게 바꾸는 게 일반적이라 let의 사역동사는 be allowed to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주칠 수 있는 사역동사는 사실 make밖에 없다. be made to 요거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한 거고요. 지각동사의 수동태에서는 현재 분사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까 있듯이 동사 원형과 ing 있는데 요 ing가 현재 분사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그대로 쓴다. 그 얘기를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D를 하면 되겠고 이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차는 눈으로 덮여 있다. 여기에서 뭐뭐로 덮여 있다. 이거 우리 나눠준 수동태 표현에서 be covered with 쓰면 되고요. 자, 1번. 이 책은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있죠. 요것만 해보겠습니다. 1번. 자, 무엇으로 구성되다. 요건 내가 여기다 따로 안 썼는데 왜 안 썼냐면 수동태와 능동태 표현이 둘 다 존재합니다. 무엇으로 구성되다. 자, 무엇으로 구성되다는 얘기는
이루어지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으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be consist of. 이런 표현 있나요? be consist of. 자, 다시 consist of. 그냥 consist of. 자,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성민이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무엇으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면 수동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누가 동사입니까? 얘도 동사처럼 ed가 아니지. 근데 머릿속에 분명히 ed가 썼던 것 같단 말이야. consist of 자체가 수동의 뜻을 가진 무엇으로 이루어지다는 뜻이야. 그런데 얘를 consist라는 단어 말고 우리가 잘 쓰는 단어로 compose, 구성하다는 쓰면 be composed of를 써야 됩니다. 얘는 수동으로 써야 돼. 얘가 구성하다니까. 얘는 자체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다는 뜻이에요. consist of는 be composed of고 고3 되면 composed와 똑같은 be comprised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prised of. 여기까지 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만 비동사 없어요. 얘는 비동사 안 쓰고 능동으로 쓰는 거고 얘는 BPP. 얘는 BPP. 그러면 이 책은 this book 앞에 쓰면 되겠죠. this book은 consist를 쓰고 싶으면 consist of로 써야 됩니다. 그죠? 뭐로? four chapters. this book 나머지를 쓰고 싶으면 is를 쓰면 되는 거죠. is composed of, is comprised of four chapters.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때 consist of 쓸 때는 비동사랑 나오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동사 표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얘기했잖아. 얘는 그럼 수동 표현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분사 문제 할 때 니들 분사가 ing와 pp라고 나온다고 친다면 consist of를 분사 구문으로 한다면 얘는 이 형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consisting of밖에 없겠지. 이런 식이야. 아까 우리 be based on에 basing on은 없어. 얘는 based만 있어 한 것처럼 아예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수동태가 불가한 것은 과거 분사 형태도 없다. 선생님 근데 분명히 3단 변환이 있잖아요. 가끔 물어봐요. 수동태가 불가한데 그럼 3단 변형 외워요? 얘기했잖아. PP는 수동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완료 형태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분사가 있는 거야.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당연히 있긴 하지만 수동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자, 프린트를 보세요. 이거 우리 예전에 시험 볼 때 연습했던 종이였는데 목적어가 문장인 경우의 수동태. 자, 요겁니다. 목적어가 문장인 경우는 수동태라는 게 뭐냐? 단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문장이면 수동태 형태가 답이 하나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목적어가 문장이면 우리는 1단계 뭐냐?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일단 갈라야 됩니다. 자,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는 1번 문장 보세요. We believe that the earth is round. 그럼 동사가 누구냐? believe가 동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밑줄을 쳐. 그럼 앞에 있는 애가 주어겠지. 그 다음 that 이하부터가. that으로 문장 전체가 목적어죠. The earth is round. 그럼 여기 전체가 목적어. 그죠? 그럼 첫 번째 화살표. 이게 뭐냐? 1단계는 정석대로 요거를 바꾸는 겁니다. 촥. 그러면 주어가 뭐야? that절 전체가 여기에 오는 거죠. that부터 the earth is round까지 쓰고 이게 문장 전체는 단수 취급이니까 is believed. 그죠? 그리고 by us. by us를 써놓고 보니까 일반적인 대상들이야. 그래서 얘는 안 쓸 거야. 지울 겁니다. 그럼 해석이 뭐냐? 대절이야.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어진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일단은. 이 상태까지 가로치는 것까지. 그런데 문장이 주어가 너무 길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무슨 문법을 넣는다는 얘기야?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가짜 주어. 이걸 뭘로 바꿔요? it으로 바꿨어. It is believed로. 그런 다음에 얘 어디로 가? 주어 동사 끝나고 여기로 옮겨야 되겠죠. 왜? by가 문장의 맨 마지막이니까. It is believed that the earth
is round. 선생님 이거 프린트 아까 나눠준 거 뒷페이지하고 프린트 아까 한 장짜리 나눠줬잖아요. 자, 여기까지 쓰는 것이 너희들이 교과서에서 마주치는 이거예요.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 문장으로 바꾸시오라는 거잖아. 이 수동태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이건 두 문장이죠. 접속사를 기준으로 동사가 두 번 존재하는 두 문장이야.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가 니네가 시험범위였고 수동태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사라지면 되는 거죠. 누가? 대시 사라져야 됩니다. 얘가 뭐로 바뀐다? 한 문장에서 투부정사로 바뀌는 겁니다. 요걸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선 가짜 주어도 있으면 안 돼. 진짜 주어가 나오는 순간 동사가 두 개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해석하는 주어만 앞으로 갖고 오는 거죠. 누구만 갖고 오면 돼? The earth만 갖고 오는 거죠. The earth. 지구는. The earth는. 그러면 뭐야? 이것을 바꿀 때 가짜 주어 필요 없고 주어 하나로 통일. The earth 갖고 왔어요. 그지? 단수니까 얘도 is believed. is believed가 되겠네요. 단수. 그지? that은 to로 바꿨지. 이제 남은 걸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The earth는 절로 갔으니까. 이제 누구 남았어? is round 나왔네. is round. 그럼 여기다 이제 붙일 거잖아. 투부정사 법칙. is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원형. to be round. 이겁니다. 이게 학교 주관식 문제죠. 수동태 가지고. 요거 2학기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중간에 있는 기말 한번 문장 한 번 쓰기에. 그래서 the earth is believed to be rou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장 봐봐. 그러면 he said that they didn't know the truth. 자, 요거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2번. He said that they didn't know the truth. 중간의 과정들 다 생략하고 가주어, 진주어 생략하고 한 문장인 손가락 모양만 바로 만들어 보자. 손가락 모양에 들어가야 되는 주어는 그럼 누구다? 누구? 2번 문장. The truth? They. 자, 정민 어떻게 the truth가 나왔지? He said that they didn't know the truth. 자, 요거 보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목적어. 문장이지, 그지? 그래서 바꾼 게 요거 한번 가고 이렇게 나온 게 1단계 변형. 그 다음 이거가 2단계 변형이 it was said죠. It was said that they, 여기서부터잖아. They didn't know the truth.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든다고 치면 얘가 앞으로 와야 되는 거지. 이 대신에 they. that은 뭐로 바뀐다? to로 바뀐다. they니까 성아 뭐 써야 돼? they. was said. 그쵸? was said가 아니죠. they were said. 그 다음 to. 자, 봐봐. 그치? 여기 지금 뭐가 있어? didn't know가 있죠. 여기서 필요한 did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동사인 얘가 필요한데 to know를 보고 나니까 누굴 넣어야 돼? not을 넣어야 되겠지. 그럼 not은 어때? to 부정사의 부정이야. 앞에다 쓰면 되죠. not to know 라고 쓰는 거죠. the truth. 한 문장으로 짧아지는 거죠. 이 문장을 짧게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이 결과물, 요게 나오기까지 두 번의 변형이 있는데 요 과정이 익숙해지면 요거 가지고 한 번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니네 3번, 4번, 5번은 이제 한번 해볼 건데 3번을 보면 주어가 맨 마지막에 손가락 나와야 되는 주어는 누구야? U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야. U로. 그죠? 민채야 3번 해봐요. 3번 U. 왜? 시제가 똑같잖아. 과거. 투부정사 다음에 have pp를 하는 건 앞에 있는 시제와 똑같이 갖고 앞에 시제보다 하나 더 앞일 때 쓰는 거죠.
뭐가? 개절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가 말했다잖아. 그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잖아. 그럼 그 말하는 시점하고 알지 못한 시점은 같은 거잖아. 이 시제와 이 시제 같은 거잖아. 지금 내가 시키려고 네가 물어보는 게 이 3번 문제예요. 자, 준명이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3번 문제입니다. 1번은 we believe의 현재 시제죠. 뒤에 the earth is round도 현재 시제 같죠. 2번 보세요. he said의 said 과거죠. 그들이 didn't know도 과거죠. 시제의 변동이 없어요. 똑같지. 시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번 문장 보세요. 지금 이제 she thinks 그녀는 생각한다.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예요. 데디아를 봤더니 you made me cry. 너가 나를 뭐하게 만들었어? 울게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she thinks that 앞에는 현재 시제고 뒤에는 you made me cry.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일단 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that을 갖다가 뭘로 해놔? to로 만들 거야. 투부정사. 이거 만들어 놨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 여기 있는 주어가 앞으로 오는 거죠. you things가 아니라 현재 시제니까 얘는 생각된다. you are thought. 됐어요? 선생님 여기 시 어디 갔어요? 얘 저기 뒤에 by her에 있어요. 자, to를 써놨는데 여기에 made를 과거 시제인데 여기다가 made를 쓰려고 봤더니 투부정사 때문에 make를 쓸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죠? 근데 make를 써야 되는데 앞에 시제와 투부정사가 똑같은 시제가 되면 나중에 돌렸을 때 얘가 현재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뭐는 과거다.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과거 표현을 해야 될 때 쓰는 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뭐는 과거다? 현재 완료. 완료는 과거다. 이때 우리가 완료 진행했어요. 완료는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형태를 have pp를 쓴다면 have made를 쓴다면 동사 원형 자리에 완료가 있다면 무슨 의미다? 앞에 있는 시제보다 하나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have pp가 원래 문장에 have pp였다는 게 아니라 앞에가 현재면 여기는 과거였구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were였다. 그러면 얘는 뭐야? have pp니까 얘는 had pp였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봐주는 거죠. 그럼 요 결과물은 you are thought to have made me cry가 되는 겁니다. 됐냐? 여기 지금 3번까지 해줬는데 여기 지금 4번하고 5번 있죠? 4번하고 밑에 별표 있는 거 있죠? 요거 지금 두 가지를 해가지고 와보세요. 복습 문제로. 수동태 문제 잘 따라간 다음에 지금처럼 해가지고 하면 다음 시간에 프린트 할 때 한번 선생님이 복습 문제 간략하게 5분 동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시작할게요. 분사 부분. 처음에 이거 결과물은 이게 손가락 부분이고 별표 파란색 부분이고 니네가 해야 될 거는 요 차근차근 요 전체를 같이 옮겨.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가주어 써. 그런 다음에 이거 마지막 결과물 만들면 돼요. 요게 익숙해지면 선생님처럼 한 방에 이제 움직여질 수 있겠죠. 주의해야 될 건 뭐다? 단수복수랑 시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 모든 것, 영작의 모든 것은 처음과 끝은 전부 다 동사에 쓰입니다. 자, 수동태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수동태는 여기까지예요. 자, 질문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 대신 생략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마지막 문제에 대한 건 니네들한테 내가 연습시키려고 내가 that을 딱 주긴 하지만 동사 나오는 뒤에 나오는 접속사 that은 언제든지 안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 He believes you could have passed the test.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바로 뭐다? 끊어서 이 부분이 접속사 부분이구나를 알아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해서 목요일 날 10분 일찍 와서 얘들아 숙제 내고 요 프린트는 나랑 같이 수업 시작할 때 풀어보고 합시다. 알겠죠? 이런 거를 해야 돼. 결국은 너희들 영어 2고 수동태, 주어 동사 목적어 바꾸는 거 BPP 누가 못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는 고등학생한테 내지 않는다. 요런 걸로 나중에 바꿀 수 있어야 요게 니네 주관식 문제의 답안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수동태에서는 이것만 연습하면 더 이상 공부할 건 없습니다. 너희들 수동태 졸업이에요. 목요일 날 보자. 끝. 무엇 무엇을 입다.
드레스가 입히다는 뜻이니까